나는 엄마의 엄마가 아니에요. 고2 여학생 선이 그리고 회복을 선택한 가족 이야기. 단정한 조용함에 무게가 있다는 걸 당신은 아시나요? 엄마, 제발 제 마음에 당신 남편과 당신 갈등을 쏟아붓지 마요. 전 당신의 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 앞에서 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교복 칼주름을 유지하고 머리카락은 항상 단정한 단발. 늘 맨 앞자리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람을 바라보던 아이. 성적은 중상위권, 무단결석 한 번 없고 말썽도 없던 고2 여학생. 이름은 선희. 누가 봐도 문제없는 아이였죠. 그런 선희가 중간고사 직후 생활지도부에 불려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윤리시험 4점. 정확히 말하면 모든 문제를 일부러 틀린 흔적이 역력한 답안지. 문항 선택조차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정답을 의도적으로 피했죠. 생활지도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고 담임 선생님은 당황했어요. 선희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조심스레 묻자 아이의 눈동자가 살짝 떨렸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냥 망가진 저를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선희의 상담이 시작된 건 부모의 불안, 자녀의 의존. 선희는 세 자매 중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직장 문제와 잦은 음주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받은 분노를 딸들에게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큰언니가 감정 쓰레기통이 됐고 그 다음은 둘째, 그리고 지금은 선희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죠. 엄마가 아빠 욕하고 언니들 욕하고 울고 그냥 들어줘야 했어요. 안 그러면 엄마가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처음엔 기뻤는데 나중엔 너무 무거웠어요. 선희는 과대기능 자녀, 즉 스스로 부모를 돌보려 하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의 울분을 들어주고 아빠 대신 사과하고 가족 간 갈등을 중재하고 그렇게 자기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이런 집에서 태어난 내가 싫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4점짜리 답안지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담임의 결단, 그리고 엄마의 충격. 담임 선생님은 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신중하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도착한 선희의 어머니는 상담 내용을 듣고 처음엔 믿지 않았죠. 우리 애가요? 그럴 리 없어요. 걔는 착하고 순한 애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보여준 답안지, 상담 기록, 그리고 한 장의 메모를 본 순간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 마음에 당신 남편과 당신 갈등을 쏟아붓지 마요. 전 당신의 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 앞에서 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큰딸, 둘째, 그리고 막내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짐을 아이들에게 지우고 있었는지 깨달았던 거죠. 그 애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었다니. 회복의 시작 청소년 감동 캠프. 며칠 후 선희 어머니는 학교에서 보내온 한 장의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감동 캠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회복하는 시간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부모님 중 한 분 이상 동반 필수. 회비 없음 간단한 식사 제공. 그날 밤 어머니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선희야, 엄마가 요즘 너한테 너무 기대서 미안했어. 이번엔 엄마가 너의 옆에 그냥 있을게. 우리 이거 같이 가볼래? 선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기대지 않을게. 내 마음에 다가가고 싶어. 그 순간 선희는 고개를 살짝 들었고 오랜만에 엄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불빛이 아이의 눈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감동 캠프 마음의 틈이 열리다. 캠프 시작 시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는 조를 이루고 서로의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마음을 열고 웃음을 유도하는 간단한 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선희는 무표정이었지만 어머니는 서툰 모습으로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서로의 눈을 마주보게 되었고 드디어 가장 의미 있는 시간, 부모와 학생이 분반을 하여 부모님 대상의 강의와 자녀 대상의 강의가 있은 후 강의에서 느낀 감동을 담아서 서로에게 편지 쓰기가 있었고 이어서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운 10가지 이유를, 자녀는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10가지 이유를 적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기 시작했죠. 넌 나에게 온 선물이었다. 어릴 때부터 날 위로해주던 너 참 고마웠어. 이제는 내가 아닌 내가 널 지켜줄게. 내 딸, 미안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 편지를 읽은 선희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다렸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족식 눈물의 회복. 캠프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세족식. 자녀가 부모의 발을 씻기는 부모와 자녀 간 사랑 회복을 낳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선희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발 앞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붓고 손으로 어머니의 발등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도 외로웠겠지, 엄마도 힘들었겠지. 그 순간 어머니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내 딸,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너한테도 사랑을 못 줬어. 이제 엄마부터 바꿔볼게. 그 장면은 그저 회복이라는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그날 이후 어머니는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하지 않았고 남편과의 갈등은 부부끼리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방어적이었지만 선희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랑 말하고 싶어. 술 마신 아빠 말고 그냥 우리 아빠랑.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술잔을 내려놨습니다. 일종의 기적이 찾아온 거지요. 결말 사랑받는 딸로 살기 시작하다. 2학기 선희는 반에서 7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되찾은 웃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웃는 얼굴로 학교에 오고 점심시간엔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저녁엔 엄마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작은 약속도 계속되고 있죠. 나는 더 이상 엄마의 엄마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엄마의 사랑받는 딸이에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현재 사시는 지역명과 댓글을 적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너무 일찍 어른이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무너지기 전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관계의 책임을 다시 부모가 되찾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